자,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10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선생님은 영국에 있는 런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런던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러틀랜드만큼 크지는 않을 터였다. 그날 아침 일찍 엄마가 나를 깨웠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는 일주일 동안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음식이 들어있었다. 아빠는 나를 테너 아저씨네 집까지 태워다 주려고 솔로몬을 꺼내 마차에 매달았다. 엄마가 안 보는 사이 캐리 이모는 나에게 살짝 10센트를 주었다. 캐리 이모가 깨끗한 하얀 손수건에 꽁꽁 묶은 돈을 내 바지 주머니에 어찌나 깊숙이 찔러 넣었는지 나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 알았다. 캐리 이모가 또 의외로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잃어버리지 마라. 이모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잃어버린다고? 몇 번씩이나 묶은 다음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어서 꺼내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 돈으로 회전 목마를 타. 쓰고 싶지 않으면 지금 저금하고. 이모가 다시 말했다. 어쨌든 나는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챙긴 다음 테너 아저씨네로 갔다. 테너 아저씨네 집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솔로몬은 최대한 빨리 러틀랜드에 가고 싶은 나와 달리 그리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다. 자기를 러틀랜드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일부러 느리게 걷는 것 같았다. 아빠, 러틀랜드는 어떤 곳이에요? 나도 몰라.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러틀랜드에 관한 얘기거리가 별로 없었다. 하루인가 이틀 전에 아빠는 엄마에게 러틀랜드라는 말을 3번만 더 들으면 브레틀보로에 끌려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브레틀보로는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너무 하도 말하니까 지겨서 그랬나 봐. 흥분해가지고.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아빠는 솔로몬을 끌고 돌아서면서 단 한마디만 말했다. 예의라는 말이었다. 러틀랜드까지는 금방 도착할 게 분명했다. 얼룩배기 회색 말들이 마차를 끌고 있으니 말이다. 여름 내내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충분히 쉬었는지 말들은 계속 전속력으로 달렸다. 테너 아저씨가 고삐를 잡았으며 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사이에 앉았다. 자리가 꽉 끼었다. 하지만 테너 아주머니와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끼게 앉을 수밖에 없었다. 꽉 잡아요 여보. 테너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출발했다. 회색 말 2마리는 각각 퀘이커 숙녀와 퀘이커 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한 마리는 암말이고 다른 한 마리는 불간 말이었는데 어느 게 암말이고 순말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다. 불간 말이 뭔지 알아, 가롱아? 돼지 불각이라 그래서 이렇게 불알이 그 소 남자 수컷에 불알이 있거든. 이렇게 달린 거 그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빼서. 그러면 성질을 덜 부리나 봐. 자, 마부 속에 앉아있는 사람만 말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갈 때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마차는 기가 막힐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 러틀랜드까지 가는 도중에 다른 마차를 수도 없이 따돌렸다. 정말 멋진 한 쌍이었다. 그래서 테너 아저씨는 그 두 놈을 보브와 비브만큼이나 자랑스러워했다. 테너 아저씨는 모든 걸 2마리씩 가지고 있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테너 아저씨에게 2번째 부인을 구해서 부인 한 쌍을 데리고 교회 다니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쌍둥이와 결혼하지 그랬느냐고 물어볼 뻔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예의라는 단어가 떠올라 침묵을 지켰다. 언젠가 아빠가 가능하면 침묵을 지켜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러틀랜드에 도착했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저기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버몬트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다 멋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아직 전시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볼거리가 무지 많았다. 문득 러닝에 어떤 사람이 뉴욕까지 갔다 온 이야기가 생각났다. 돌아와서 뉴욕이 어떻냐는 질문을 받고 그가 한 말은 정거장이 하도 넓어서 마을까지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는 한마디였다. 러틀랜드의 정거장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곳이 다 정거장 같았다. 마침내 전시장에 도착한 다음에는 혹시 눈을 껌뻑이다가 한 장면이라도 놓칠까봐 두려웠다. 우리가 맨 먼저 간 곳은 가축들이 있는 축사였다. 테너 아주머니와 나는 아주머니가 쉬는 곳, 레스트룸,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거야. 쉬는 곳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찾아 나섰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아주머니는 쉬는 곳을 찾으려고 서두르는 게 분명했다. 나는 태나 아주머니처럼 몸집이 큰 사람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쉬는 곳, 즉 레스트룸, 화장실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화장실을 좀처럼 찾지 못했다. 우리는 가까스로 찾은 곳에 숙녀용이라는 문패와 신사용이라는 문패가 걸린 찾은 곳은 그런 조그만 오두막이었다. 나는 그곳이 태어나 아저씨네 말들이 묵는 장소란 걸 금방 알아챘다. 문에 말 이름이 붙어있는 걸 보면 틀림이 없었다. 정말 대단하다. 확실히 러틀랜드는 뭔가 달라도 달랐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핑키라는 문패가 걸린 오두막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태너 아주머니는 여전히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듯 몹시 허둥댔다. 아주머니가 덜컹거리며 그렇게 빨리 달려왔으니 라고 중얼거리는 걸 보니 속도 안 좋은 것 같았다. 충분히 피곤할 만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신사용 안에 밀어 넣으면서 조그만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저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런 곳에는 변태가 많은 법이야. 알겠지? 안에서는 오줌을 갈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 변태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언젠가 캐리 이모와 엄마에게 변태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변태가 문법과 무슨 상관이 있거나 아니면 코넷과 비슷한 어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에 변태가 있다면 꽁꽁 숨겨놓은 게 분명했다. 테너 아주머니와 매티 이모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니 러틀랜드를 떠나기 전에 한두 개쯤 꼭 볼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테너 아저씨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보브와 비브를 보러 갔다. 다행스러운 것은 핑키도 바로 우리 하나 건너에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울타리 안으로 넘어들어가 두 손으로 핑키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핑키, 여기가 러틀랜드야. 정말 굉장하지? 우리는 곧장 보브와 비브에게 멍에를 씌웠다. 보브는 언제나 왼쪽이었고 비브는 오른쪽이었다. 그런 다음 사진사를 찾으러 널따란 행사장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발에 털이 부숭부숭한 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사진기를 가진 사람은 검은 보자기 안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사진사 아내가 이상하게 생긴 물건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내가 보기에는 눈 치울 때 쓰는 삽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폭발하는 삽은 처음 보았다. 흐린 날에 펑 하며 그렇게 번쩍이는 빛은 난생 처음 봤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세계대전 역시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뛸 뻔했다. 이게 뭔지 알아, 간호가? 옛날에 카메라 할 때 이렇게 후레쉬를, 요즘 같은 좋은 후레쉬가 없어가지고 샥 던지면서 번쩍하고 터트리는 걸 한 거야. 그 조명을 하려고. 보브와 비브도 깜짝 놀란지 서로 요동을 치며 멍에를 잡아 끌었다. 나는 보브와 비브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사패 빛이 꺼지고 나서야 비로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본 마지막 마술이자 시련이었다. 러틀랜드 전시회에 엉터리 삽이 펑 하고 터지는 걸 보러 온 게 아니라 더 멋진 걸 구경하러 왔기 때문이다. 드디어 황소를 전시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말 굉장했다. 먼저 커다란 황소들이 전시됐다. 해리포드 종 한 쌍이 걸어나오자 테너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각각 900kg은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보브와 비브도 저렇게 클까요? 내가 물어봤다. 더 클 거야. 보브와 비브는 홀스타인 종이니까 가장 크고 멋지게 자랄 거야. 나는 그 말을 듣자 어깨가 으쓱해졌다. 녀석들을 끌고 나갈 때가 차례가 되자 한층 더 자랑스러웠다. 경연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어떤 아저씨가 테너 아저씨를 불렀다. 그 사람은 입에 커다란 물건을 대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전시만 하고 팔지는 않습니다. 러닝에서 온 완벽한 한 쌍의 한 살병의 쌍둥이 송아지 보브와 비브를 소개합니다. 소유주는 벤자민 플랭클린 테너. 고삐를 잡고 도는 사람은 로버트 팩입니다. 그 말은 보브와 비브를 데리고 전시장을 3번 돌고 나오라는 신호였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테너 아저씨가 뒤에서 막대기를 쿡 찌르면서 속삭였다. 빨리! 마침내 나는 보브와 비브를 데리고 톱밥을 깔아놓은 커다란 전시장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보브와 비브를 가리키면서 박수도 치고 손짓도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심장이 하도 심하게 쿵쿵 뛰어서 밖으로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문득 엄마와 아빠와 캐리 이모가 나를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핑키에게도 자랑하고 싶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이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다. 아니 에드워드 세처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제이콥 헨리와 베키 테이트에게도. 쌍둥이 송아지를 데리고 돌면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다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곁눈질을 해봤다. 아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예의라는 단어를 속삭이면서 당당하게 걸어갔다. 뭔가 그럴싸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한 사람이 물타리 너머로 고개를 쑥 내밀고 나에게 물었다. 어떤 소가 나왔니 꼬마야? 테너 아저씨네 1등 젖소인 행주치마가 나왔어요. 얘들 아빠도 아저씨네 소예요. 베어울프? 네, 아저씨. 원을 3바퀴 돈 다음 비브 오른쪽 귀를 막대기로 가볍게 두들겼다. 그러자 쌍둥이 송아지가 왼쪽으로 가볍게 돌아서 문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계속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심지어 축사 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쫓아오며 보브와 비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웬일인지 테너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주머니가 또 쉬러 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찾기를 포기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가짜 꽃이 달린 커다란 모자와 머리만 위로 보였다. 커다란 모자와 머리 위만 보였다. 우리 사이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모두들 아주머니에게 길을 내주는 것 같았다. 테너 아주머니가 드디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말도 못하고 숨을 거칠게 몰아치기만 했다. 휴식이 필요한 게 확실했다. 어쩌면 아주머니가 마침내 변태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좀이 쑤시는지도 몰랐다. 서둘러요. 4H 클럽. 사람들이 아이가 기른 가축을 심사하고 있어요. 4H 클럽은 뭐냐면 머리, 헤드, 마음, heart, 손, 핸드, 건강, 헬스, 이 4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온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래. 4H 클럽. 어디 갔냐?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여 말했다. 돼지를? 테너 아저씨가 물었다. 아니요. 아직은 송아지를 심사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돼지예요. 내가 이놈들을 축사에 넣어놓을 테니 당신은 로버트를 데리고 빨리 거기로 가봐요. 나는 이 구두로는 이제 한 발짝도 더 갈 수 없어요. 빨리 핑키를 데리러 가자.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고는 뛰어갔다. 우리에 가봤더니 그 많은 가축들이 다 나가고 없었다. 핑키 혼자 꿀꿀거리며 우리를 반겼다. 문을 열고 핑키를 밖으로 내몰았다. 바로 그때 나는 핑키가 어디서 뒹굴었는지 몸이 더럽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왼쪽 어깨와 옆구리에 커다란 똥자국이 있었다. 다른 부분이 아주 깨끗해서 테너 아저씨의 일꾼 덕분이다. 커다란 똥자국이 더 흉물스럽게 보였다. 나는 당장 무릎을 꿇고 손과 손톱으로 더러운 자국을 닦아내려고 했다. 보기에도 흉물스러웠지만 냄새도 지독했다. 두 눈이 쓰릴 정도였다. 얘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테너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러운 돼지와 더러운 아이를 시키는 건 똑같아. 비누와 물이지. 얼른 비누를 찾아와라. 내가 물을 떠올 테니까. 나는 비누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녔다. 마침내 장비실에서 비누 하나를 찾았다. 마침내 내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그것을 보고 소리쳤다. 야 인마! 비누가 필요해요. 나한테 파세요. 우리 돼지가 너무 더러워서요. 나는 4H 클럽 사람들이 심사하고 있을 텐데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10센트가 전부예요. 손수건 안에 있어요. 다 가지세요. 나는 서둘러 말을 마치면서 손수건을 건네주고 비누를 움켜쥔 채 달리기 시작했다. 비누 주인은 아무 소리도 못했다. 그 돈으로 비누를 사버렸대. 회전 목마를 탈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달랑 비누 한 조각에. 하지만 다급한 나머지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테너 아저씨가 걸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윽고 핑키가 아주 깨끗하게 변신했다. 나도 물을 온통 뒤집어 써서 흠뻑 젖고 말았다. 비눗물로 두 손을 싹싹 문질러 씻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도저히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았다. 테너 아저씨는 핑키를 씻기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전시장까지 제 시간에 갈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탁 트인 전시장에서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손에는 각자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있었다. 한 아이는 아주 멋있는 폴란드 차이나종 돼지를 자랑하고 있었다. 핑키처럼 새하얀 돼지였는데 몸집은 작았다. 나보다 키가 약간 큰 여자아이는 점박이 폴란드종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고,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많은 아이는 햄프셔를 데리고 있었다. 새까만 몸통에 어깨 주위에 하얀 줄이 있는 돼지였다. 만약 송아지라면 보브와 비브 형제라고 착각할 정도였다. 몇몇 돼지는 얌전하지 않았다.
자기 줄에 서 있지도 않았으며 사회치 심사위원들이 손이라도 대면 꿀꿀거리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원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었다. 테너 아저씨가 나와 핑키를 밀어 넣어서 원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어떤 남자가 문을 닫았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다. 아빠가 말한 대로 일하면서 흘린 땀이 아니라 기분이 언짢았다. 하지만 손수건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선 자세로 손을 이마에 올렸다. 바로 그때 돼지 똥 냄새가 확 풍겨와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뱃속이 뒤틀려서 모두 다 넘어올 것 같았다. 심사위원이 내 쪽으로 다가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러틀랜드 전시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음, 시끄러운 음악소리, 먼지 따위가 거대하게 소용돌이치는 꿈결 속으로 붕붕 떠다니고 있었다. 회전목마를 탈 필요가 없었다. 러틀랜드 전체가 나를 태우고 빙빙 돌았기 때문이다. 한쪽 눈이 감겼다. 하지만 다른 쪽 눈을 조금 뜨고 심사위원이 핑키에게 무언가를 걸어주는 걸 보았다. 파란 물건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도통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심사위원이 나를 돼지로 착각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다. 심사위원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몸을 숙이고 톱밥 알갱이들을 마주보며 모든 걸 토해냈다. 심사위원 신발에도 튀었다. 회전목마가 아주 빨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관홍아? 핑핑 혼자 도는 거야. 그러자 어떤 힘센 팔이 나를 잡았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고꾸라졌을 것이다. 내가 데려나올시다. 내가 돌보리다. 테너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떠보니 핑키 우리 앞이었다. 나는 깨끗한 밀집 더미 위에 누워있었다. 핑키는 우리 안에 있었고 테너 아저씨는 바로 옆에 있었다. 테너 아주머니가 깨끗한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아이가 이 모양이 되도록 그냥 두면 어떡해요? 테너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말했다. 테너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내 턱을 들어올렸다. 기분이 어떠니 로버트? 배가 고파요. 저것 봐, 저길 보라고. 테너 아저씨가 핑키를 가리키며 말했다. 핑키 목에는 파란색 리본이 달려있었다. 리본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적혀있었다. 가장 예절 바른 돼지에게 주는 1등상. 우와, 1등 했네. 테너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정오쯤 됐을 거다. 점심을 먹자고. 여보, 뭐가 있지? 그러자 테너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나 드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코르셋을 벗고 싶을 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코르셋은 여자들이 날씬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탁 이렇게 허리나 그쪽에 차는 그런 옷이야. 옷을 말해.